인생이 재미없고 허무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저도 그랬어요. 월급은 모조리 대출 이자로 나가고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직장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집에서도 배우자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도저히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허무의 정체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허무함이 오는 이유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의 핵심 키워드는 의미에 있어요. 애초에 사람은 왜 생겨난 걸까요?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의 대답은 그냥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거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로봇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살아남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 백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철학적이고 깊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단계부터 인지하셔야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태어났으면 그냥 조상님들처럼 자기 복제만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처음부터 안 태어나는 게 나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인생 초반에 부모님과 사회의 케어를 받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 살아가죠. 잘 생각해보면 그냥 늘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에 가고요.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워킹홀리데이, 공무원 시험까지 국룰 코스처럼 다 짜여져 있잖아요. 어른이 되고 혼자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는 타인의 선택에 따라가기만 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립하고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기 전까지 말이에요. 물론 이 모든 건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쭉 따라가기만 해도 되지만요. 결국 허무함과 마주치게 되실 거고요. 결국 타의적인 선택에서 벗어난 나만의 영역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해요. 자,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의미의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내 영역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요. 바로 사회, 회사, 타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타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어느 날 허무와 마주친다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사회, 회사, 타인이 어떻게 나에게 허무함을 줄 수 있는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사회적인 시스템은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의미를 느끼고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허무해져요. 대학 가서 전공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는데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구하면요 또 허무해요. 그렇다고 꼭 해야 할 일들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마주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목표를 다 이루는 순간 다가오는 허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회사는 지극히 실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죠. 직원들의 입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자본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지만요. 내가 아니라 대표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소유는 사장에게 있기 때문이죠. 직원은 언젠가 퇴사를 해야 하고 내 인생은 직장 생활보다 길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도 적당히 담으셔야 해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올인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요. 그렇다고 회사는 의미 없어 이러면서 막 퇴사를 하시지는 마시고요. 직장이라는 게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좋은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꼭 정년까지 잘 다니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타인. 제가 말하는 타인은 가족, 친구, 애인,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 이야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하며 타인에게 기대를 가지거나 타인의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는데요.
게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하게 되고요.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싶을 때는 내가 너무 큰 노력을 하게 되어버려요. 실망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너무 큰 노력을 하면 어때요? 그게 평균값이 되어버려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실망하고 떠나면요,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배신당했다고 또 허무해 하겠죠. 타인이 나를 자꾸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면 나에게 실망하도록 놔두시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자, 그러면 사회고 직장이고 타인이고 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냐, 다 소용없는 거냐, 그럼 희생한 나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뭐냐, 이런 반박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타인에 대한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보다 타인이 중요해지는 사랑의 순간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런 허무나 고통을 알고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실된 의미나 아픔은 나만의 의미로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영역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의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궁극기 영역 전개를 할 시간이네요. 자의적인 영역의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취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취미를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 정도 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진짜로 바꿔버리면요, 그때 못한 취미가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늙어서라도 언젠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몰입해서 하는 그거, 그게 내 취미고요. 내가 그걸 해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모래성만 쌓아도 누군가 그걸 발로 찰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의 몰입은 결국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결과물로서 내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취미가 진짜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요, 극한으로 잘해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가르치거나 결과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건 결국 취미가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직업에도 의미를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면서 인간관계의 의미도 더 같이 있어지고요.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몰입 안에서 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취미의 결과물로서 1등을 바란다면 1등을 못 이루면 나는 실패한 인간이 되는 거고요. 1등을 만약에 한다면 목적을 이룸과 동시에 의미가 상실되면서 또 허무함이 찾아오거든요. 목적보다는 몰입하는 취미 자체에 의미를 가지세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중학생 때 낙서를 하면서 취미를 그림으로 삼았다가 입시 미술을 거치고 미대에 들어갔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했을 때 연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졸업하고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에 전공이랑 관련 없는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육아랑 일만 했고요. 그림을 포기하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미에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때야 아이들 크는 재미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에 큰 허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이혼까지 하고 공허함만으로 가득하던 시기에 그냥 문득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한다고 그게 편하지만은 않았었나봐요. 인생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어렵게라도 조금씩 내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이 진짜 가치가 있더라고요. 타인에게 모든 의미를 맡기고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인생은요, 쉽지만 지독하게 암울했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인생이 암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면 내 의미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미의 영역을 만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만큼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음속 허무함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셨을 거고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취미가 없으셨다면 그림은 어떠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멋진 선을 그리는 방법 영상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 또 알차게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제 영상을 다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만.